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리처드 마크의 갈매기의 꿈, 그 완역판 일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해요. 특히 그 조나단 리빙스톤 시걸이 떠난 후에 그가 남긴 가르침 있잖아요. 자유와 비행에 대한 거. 그게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나중에 발견된 파트 4가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 조나단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비행으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조금씩 변질되고 때로는 본질을 잃어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조나단의 제자 플래처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르침이 점점 형식화되고 심지어 원래 의미에서 멀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 앤선이라는 새로운 갈매기의 등장까지 쭉 이어지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한 과정인데, 그 처음에 순수했던 이상이 왜 또 어떻게 그 생명력을 잃고 그냥 형식만 남게 되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조나단이 사라진 직후 처음엔 어땠나요? 분위기가 좀 희망찼나요? 네, 처음 몇 년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그 플래처를 비롯한 제자들이 조나단의 가르침, 그 자유와 비행의 기쁨을 다른 갈매기들에게 아주 열심히 전파했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뭐랄까 스승인 플래처를 능가하는 비행실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서 아예 이 세상을 떠나버리기도 했고요. 와, 그 정도였군요. 네, 정말 배움과 성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정점, 뭐 그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진 못했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처가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다고요? 뭐랄까 조나단의 눈 색깔이 뭐였냐 이런 사소한 정보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 중요한 비행 연습, 그 본질 대신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실질적인 고민과 연습은 점점 힘든 거, 귀찮은 걸로 여겨지면서 뒤로 밀려나요. 그 자리를 이제 조나단에 대한 이야기들, 플래처에 대한 숭배, 그리고 하나 둘씩 생겨나는 어떤 의례적인 행위들이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것보다 기리는 것, 그게 더 중요해지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례들이 생겨났는지 궁금한데요. 자료 보니까 조약돌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 네. 처음에는 그 걸 마틴이라는 갈매기가 있었는데 그의 무덤에 조약돌을 하나씩 놓는 작은 행위에서 시작해요. 근데 플래처마저 사라지고 나서는 하나됨의 바위라는 어떤 특정 장소에 조약돌을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어버려요. 그냥 조약돌 쌓는 거군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더 크고 무거운 나뭇가지를 물어다 나르는 게 신분이나 지위의 상징처럼 돼요. 더 무거운 걸 나를수록 더 인정받는 거죠. 비행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게 더 중요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그럼 가르침 자체도 막 변질됐다고요? 주문처럼 변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조나단의 그 간결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은 호, 조, 삭, 걸락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구호나 주문처럼 변해버려요. 해안가에는 조나단의 형상을 본뜬 조각상들이 막 세워지고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요. 본질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아, 그리고 이런 상황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집단까지 등장합니다. 공색 지역 학생들이요?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그들이 이 왜곡된 교리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실제 비행 연습을 하거나 혹은 이게 맞나 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걸 억압하는 거죠. 조나단의 가르침을 어떤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진짜 의미를 탐구할 길은 막아버린 거예요. 자유를 가르쳤는데 그게 오히려 억압의 도구가 된 셈이죠. 와,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겠네요. 바로 그때 새로운 인물, 앤서니 시걸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앤선이라는 젊은 갈매기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에 깊은 회의감을 느껴요. 삶이 뭐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지루하고 반복될 뿐이고 특히 비행 없는 삶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굳어버린 현실에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절망 속에서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바다로 뛰어들려고까지 했다고요? 절망의 끝에서 뭔가 반전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순간에요. 앤서니가 정말 눈부시게 비행하는 다른 갈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뭐 조나단일 수도 있고 혹은 그와 비슷한 깨달음에 도달한 다른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 만남과 또 그 갈매기가 던지는 도전을 통해서 앤서니는 잊고 있었던 비행의 진짜 의미,
배움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부분이 바로 나중에 발견된 파트 4의 내용과 이어지는 거군요. 저자 리처드 바크가 처음엔 3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 4부를 찾고 나서야 아, 이게 꼭 필요했구나 하고 느꼈다고 했죠. 네, 맞아요. 저자가 직접 밝히기를 이 파트 4에는 권유나 형식적인 의례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특히 자유가 아닌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계획이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유 대신 안전. 그렇죠. 마치 이렇게 교조화되고 굳어진 현실에 맞서서 다시 한번 자유를 되찾으려는 어떤 마지막 기회 혹은 투쟁, 그런 걸 상징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확실히 들어보니까 파트 4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그냥 희망적으로만 끝날 수도 있었겠네요. 이 경고가 더해지니까 훨씬 더 깊은 여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갈매기의 꿈의 이 부분들은요, 한때 정말 세상을 바꿀 것 같았던 그런 혁신적인 가르침이나 사상이 어떻게 그 생명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은 교리나 의미 없는 의례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플래처 시대의 그 미묘한 변화에서 시작해서 의례가 점점 강화되고 또 앤서니의 저항, 그리고 마지막 파트 4의 경고까지 그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주변에서도 혹시 처음에 순수했던 어떤 이상이나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본질은 희미해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조나단의 메시지처럼 그토록 강력했던 영감과 자유에 대한 가르침조차 이렇게 쉽게 왜곡되고 형식적인 의례에 갇힐 수 있다면 창시자나 리더가 사라진 후에도 그 혁신적인 생각이나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 본래의 순수성과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 숨쉬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